20살 초반부터 지금까지 입에 풀칠하며 먹고 사는 게 팍팍해서 남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 여유가 생기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가게 일이 바쁘기도 하고 이 나이가 돼서 밖으로 나가 놀기는 힘들어 유튜브를 통해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일 같지 않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잘하기로 유명한 모범생들이었죠.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녔던 대학교 자체가 그런 사람들만 오는 명문대였습니다. 한평생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남편과 저는 대학생 시절 덜컥 혼전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저희 미래가 아닌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처지라 일단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는 게 우선이었어요. 엄마, 나는 이 아이 낳고 싶어. 허락만 해준다면 아이 낳고 키우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이 낳고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대학 졸업만 할 수 있게 해줘. 너희 둘 다 정말 미쳤니?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네가 부모 도움 없이 지금 애를 낳고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애 낳고 싶거든 엄마랑 연 끊고 이 집에서 나간 후에 애 낳아라. 그리고 너 다시는 엄마랑 아빠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저희 부모님을 먼저 설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아이를 낳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부모님은 강제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당장 옷 입고 일어나. 엄마 친구 형부가 산부인과 의사셔서 말 잘 끝내놨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가서 애 지우자. 태민이한테는 엄마가 연락해 둘게. 나 이 애 못 지운다고 했잖아. 엄마는 나를 낳아놓고도 애 지우는 게 그렇게 쉬워?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 지우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네 뱃속에 있는 애 엄마가 아니라 네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내 새끼 인생 망치는 꼴 내 두 눈 뜨고 보고 싶지 않아. 엄마는 저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셨지만 저에게 엄마의 선택은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강제로 산부인과로 저를 데리고 가려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비록 친정집에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남편 집에서라도 허락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반응도 저희 엄마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은정이, 너는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 인생도 인생이지만 네 인생도 네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망쳐서 되겠니? 솔직히 말해서 너희 둘 다 그냥저냥 하는 애들이랑 똑같으면 모르겠다만 너희 둘 다 머리도 좋은데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니? 엄마,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 아이 낳을 거지만 엄마만이라도 허락을 해줘야지 우리도 이 아이 맘 놓고 낳을 수 있어. 제발 허락해줘. 미쳤니? 은정이 부모님도 허락 안 하는 걸 내가 미쳤다고 했죠? 나는 은정이 부모님들한테 욕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애 낳은 너희 뒷바라지 해줄 능력도 없다. 낳으려거든 일단 그 애는 지우고 나중에 결혼한 후에 낳아라. 은정이 부모나 나나 사람들이 못돼서 애를 지우라는 게 아니니까 너희 둘 다 부모 원망은 하지 말았으면 하구나. 애를 지우기 싫어 집에서 도망쳐 나와 울고 있는 저를 보고도 저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애를 지우라고 하는 시모에게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너무 무서워졌었죠. 남편과 저는 결국 부모님들의 말대로 부모님들과 연을 끊고 저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올 때 저는 집에 작은 쪽지를 하나 남기고 나왔습니다. 엄마 말대로 집 나가서 애 낳을 테니까 앞으로 다시는 나 찾지 마. 나는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 지켜야겠어.
모아둔 용돈을 들고 집을 나온 남편과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사정을 말하곤 돈을 빌려 작은 단칸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었던 남편은 학교를 휴학하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터로 뛰어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단칸방에 두고 처음 일하러 가던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비록 지금은 단칸방에서 지내야 하지만 내가 꼭 다시 너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우리 이제 부모니까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자. 지금은 자식을 위해 부모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 일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집에서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남편이 일하러 갈 때마다 낡은 단칸방에 혼자 남아 있을 땐 엄마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내 부모님들도 없이 남편과 제 힘으로 아이를 낳고 난 후였습니다. 아이가 2살쯤 됐을 때 남편이 제게 함께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은정아, 은율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랑 같이 일 시작해보지 않을래? 아무래도 혼자 일하는 것보다 맞벌이로 일하는 게 돈 모으기가 더 쉬우니까 너만 괜찮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같이 일하면 나도 좋지만 솔직히 집에서 애만 키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학 졸업도 못하고 경력도 없는 애엄마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회사 말고 내가 모아둔 돈이랑 대출 조금 해서 가게 차려볼래? 일하면서 오다 가다 봤는데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났더라고. 거기서 밥도 팔고 술도 팔면 잘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은 저에게 식당 창업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난 후라고 해도 저희 둘 다 어리기도 했고 평생 공부만 하던 남편과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식당 일을 잘 해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아이와 잘 먹고 잘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던 저희는 큰 액수의 대출금을 껴서 밥과 술을 파는 식당을 차렸습니다. 은정아, 준철이한테 연락 왔는데 우리 엄마는 아직 나랑 당신이랑 우리 아기 볼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셨다네.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알아봤어? 우리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나서서 알아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찾으시고 싶으셨으면 벌써 찾으셨을 테니까. 나랑 제일 친한 희민이한테도 연락을 안 하신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미련 갖지 말고 우리한텐 부모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자. 우리 지금 가게 일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 신경 써야겠어? 남편은 종종 부모님들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궁금하기는 했지만 굳이 부모님들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가게 일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를 버린 부모까지 생각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감정을 어떻게든 차단시켰습니다.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자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랑 사모님, 여기가 두 분의 첫 집이라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셔서는 더 잘 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식당을 차린 지 10년 만에 남편과 저는 저희 명의로 된 70평대 아파트를 하나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당을 차린다고 빌린 대출금은 식당을 오픈한 지 2년 만에 모두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게는 잘 됐고 동네에 입소문이 나서 저희 가게는 나날이 매출이 늘어 망갔습니다. 가게를 차린 지 10년 만에 큰 평수의 좋은 아파트를 구매하자 그 소식이 어떻게 부모님들 귀에 들어갔는지 부모님들이 저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모님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도 될 정도로 잘 됐으니까
용기 내서 부모님들 찾아뵙는 게 어떨까? 은율이 아기 땐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찾아뵙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당신은 아직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미워? 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못 가서 엄마한테 너무 죄스러워. 10년 동안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던 남편이 삶의 여유도 생기고 부모님 소식도 간간히 들리자 다시 저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긴 하네. 엄마랑 아빠가 나를 그렇게 쫓아내셨어도 지금 은율이 보면 많이 좋아하실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야. 긴 고민 끝에 저희는 집을 뛰쳐나온 지 12년 만에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10살이 되어버린 외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은 통곡을 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니? 엄마랑 아빠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나타났어? 이 험한 세상에서 둘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엄마가 미안하다, 은정아. 엄마는 가장 먼저 저를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셔서 그런지 나서서 저를 찾지는 못하셨지만 저를 애타게 기다리신 듯 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네가 금방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애 낳고 부모 없이 둘이서 세상 사는 게 힘들다는 걸 금방 깨닫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기어코 돌아오지 않는 너를 보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더구나. 집을 나오고 난 후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작아지기는 해도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두 분을 직접 뵙고 나니 부모님을 향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의 외손주를 참으로 예뻐하셨습니다. 은율이는 눈이랑 코가 엄마 닮고 입이 아빠를 쏙 빼닮았네. 누굴 닮았어도 예뻤겠지만 우리 은정이를 많이 닮은 것 같아서 할머니는 너무 좋다. 심지어 부모님은 바쁜 저희를 대신해 아이를 봐주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찾아가고 얼마 후 엄마가 저만 따로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은정아, 이거 별건 아니지만 일단 받아둬라. 지금이야 가게 잘 돼서 걱정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언젠가 또 한 번 위기가 오지 않겠니? 그럴 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주는 거야. 이게 웬 금괴야? 엄마랑 아빠한테 이런 게 있었어?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덥석 줘도 괜찮아?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엄마랑 아빠가 딸한테 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동안 너랑 안서방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고 미안해서 그래. 부모님은 저에게 금괴덩어리 3개를 건네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재산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다는 걸 조금 예상은 했지만 집에 뭐 이런 금괴까지 가지고 있나 신기할 따름이었죠. 일단 저는 엄마가 주신 금괴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금괴를 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여보, 그 장모님이 힘들 때 쓰라고 하신 거니까 당장 팔지 말고 일단 집에 모셔두자. 내가 금고 하나 사들고 올게. 그래 여보, 이걸 그냥 두기엔 조금 무섭다. 얼른 가서 금고 하나만 사와봐. 거기에 담아두던가 하자. 엄마 덕분에 살다 보니 금고 살 일도 다 생기네. 남편과 저는 일단 엄마가 준 금괴를 팔지 않고 금고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살다 제가 금고를 살 일도 생기다니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려나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12년 만에 찾아뵙고 난 후 더 용기가 생겼던 저희는 바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시모도 12년 만에 나타난 남편과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의 손주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내가 얼마나 너희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연락을 안 해줄 수가 있니?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길래 평생 너희 기다리기만 하다가 너희 얼굴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너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 줄 아니?
시모도 남편과 손주를 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싶었죠.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환영해주고 다독여줬던 것처럼 시모도 저에게 그럴 거라 기대하며 옆에 서 있었는데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닦더니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너는 내 앞에 나타날 염치가 남아있었니? 내 아들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내 앞에 나타나고 싶었어? 엄마, 갑자기 이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은 네가 했지 제가 했겠니? 네가 그렇게 학교도 그만두고 집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했으니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살지. 너 아니었으면 제가 그 좋은 아파트에 어떻게 살 수 있었겠니? 시모는 남편과 떨어져 지낸 12년이라는 세월의 탓을 저에게로 돌리고 싶으신 듯 했습니다. 12년 만에 본 건데 보자마자 시짜지를 하려는 시모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는데 시모의 입은 닫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쁜 내 손주 앞에 두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때 네가 부모들 말 듣고 애 지웠으면 너희 인생이 이렇게 됐겠니? 학교 무사히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든 뭘 하든 해서 더 대접받고 살았겠지. 지금 너희 돈 좀 벌었다고 남들만큼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태민이 인생도 망친 걸 절대 잊지 말어. 어머님, 저희 지금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제가 은율 아빠 인생을 망쳤다고 하세요? 그리고 애는 저 혼자 만들었어요. 저 좋자고 나차고 했어요. 우리 둘 다 좋아서 생긴 애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우리 발로 나간 건데 어머님은 왜 애꿎은 제 탓만 하세요? 제가 지지 않고 대꾸를 하자 시모가 갑자기 방석을 저에게 내던지셨습니다. 이게 12년 동안 떨어져 살아서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드는구나.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은 티가 난다더니 12년 동안 시어머니 없이 산 며느리도 티가 나는구나. 너 앞으로 내가 정신교육 좀 단단히 시켜줘야겠다. 어머님, 아들이랑 며느리가 12년 만에 별탈 없이 무사히 나타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왜 보자마자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세요? 부모 노릇하고 시집살이 시켜도 욕 얻어먹는 마당에 애가 졌다고 저희 길바닥에 내쫓은 어머님이 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12년 만에 만난 시모였지만 첫 만남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자 남편이 수습을 하려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온 건데 왜 은율이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탓을 하려거든 엄마 자식인 내 탓을 해야지. 은율이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는 은율이 엄마한테 은율이 잘 키워주고 나 뒷바라지 해준 거 고맙다고 해야 돼. 돈은 네가 벌어서 네가 제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왜 내가 고마워해야 되니? 네 마누라라고 마누라 편만 들지 말고 목 빠지게 너만 기다린 엄마 편을 들란 말이야.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시모는 갑자기 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꼴을 더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아이와 함께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를 보니 시모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어머님이랑 나는 자주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어머님 챙기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근데 내가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하길 바라진 마. 알겠어.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어떻게 해볼게. 오늘 엄마가 당신한테 했던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잊어버려. 남편은 웬만하면 저와 시모가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부모님들을 찾아간 것이었지만 시모를 보니 굳이 자주 뵐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도 저도 서로에게 가족 노릇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천사처럼 잘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은율이 애미야, 집에 먹을 만한 반찬은 좀 있니? 내가 너희 먹을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는데 은율이 애미 좋아하는 반찬이 뭐니?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저를 챙기시고 그러세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니? 그동안 너희한테 못해준 부모 노릇 지금이라도 하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강아지한테도 할미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니? 시모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니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이길래 저를 자기 자식만큼이나 잘해주시나 싶었죠. 어머님, 저한테 무슨 부탁이라도 하실 게 있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니까 조금 무서워요. 부모 노릇 좀 하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너는 뭐가 문제니? 너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능력이 있나 보구나? 죄송해요. 어머님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머님이라면 자기 아들이랑 손주만 챙기실 분이신데 갑자기 며느리까지 챙기셔서 제가 조금 놀랐네요. 그렇게 시모는 몇 개월 동안 천사 같은 시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이후로 엄마도 생각이 많으셨나봐. 분명 자식을 또 잃기 싫으셔서 그러신 거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마음 열고 잘 지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은 어머님이 깨달은 게 있으셔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해? 내 눈엔 어머님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으셔서 저러시는 것 같거든? 조만간 어머님 입에서 분명 충격적인 말 하나 나올 거야. 아무리 고부관계라고 해도 당신 너무 우리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그래. 제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좀 보자. 시모를 의심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많이 서운해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엔 시모의 행동이 어설퍼 보였거든요.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은율이 보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그러신 거면 은율이 아빠 시켜서 은율이 데리고 어머님 집 갔을 텐데 왜 굳이 먼 길을 오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직접 왔다. 은율이 애비 안에 있지? 나오라고 해봐라. 시모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표정이 아주 비장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시모 앞에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던 시모가 입을